네, 시장의 핫한 이슈와 경제 지표 그리고 AI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쭉 알아보는 시간 오기석의 오픈소스 시작합니다. 최근 증시의 관심 첫 번째 하나를 꼽자면 누가 뭐래도 일단 실적 시즌일 거고요. 그리고 8월 1일입니다. 어제까지 뉴욕 증시는 아직 7월이었지만 이제는 8월 장세 들어오면서 과연 월 초에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지 그 지표들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를 잡고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많이 덥죠? 한국이 상당히 덥네요. 그렇죠. 홍콩도 사실 뭐 몇십 년 만에 최악의 더위라고 하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덥거나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거나 이런 진짜 알 수 없는 마치 주식시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뉴욕 증시는 근데 상대적으로 좀 한산하게 좀 마무리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뭔가 일정한 그런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8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미국 랠리가 뭐 사기극이다. 앞으로 폭락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어둠의 그런 시선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잔잔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그 상승장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시각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밸류에이션이 사실 S&P 500 기준 한 25배, 26배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들만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 그 뭐 폭락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상승이 이제 사기극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존 허스만 같은 지금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유명한 분이에요. 특히 비관론자 중에서는 잘 맞추셨던 분이고 IT 버블 꺼졌을 때 2000년 초반 이제 하락을 맞추셨고 그리고 금융위기 2007년 같은 경우도 사실 하락을 맞추셨어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항상 다 맞추셨던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2020년 코로나 이후 반등 구간에서도 반등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좀 사실 이제 그 잘못된 해석을 좀 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다우존스라든지 S&P 500이 올 한 해만 상반기 최고의 해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S&P 500 기준은 한 20%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다우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거의 최장 랠리를 지금 보여주면서 13일 연속. 맞습니다. 13일 연속 지금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런 이제 그 존 후스만 같은 분은 이제 최근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너무 지금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블랙 먼데이는 사실 뭐 기억하기도 싫긴 하지만 80년대 후반에 다우 지수가 이제 그 하루 사이에 22% 가까이 폭락하는 이제 그런 그 급락장을 이제 보여줬던 케이스인데 뭐 지금 후스만 같은 분은 이제 경기 침체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면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랠리가 좀 사기극이다, 많이 넘어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이후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그 테마들 가운데서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내려왔고요. CPI도 많이 내려왔고 PCE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내려왔어요. 연준에서는 물론 이제 이 PCE 값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아직 근원 PC 같은 경우는 4.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이미 굉장히 톤다운이 된
발언이에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제 그런 급락보다는 오히려 저는 잔잔한 상승이 더 오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언제나 이런 얘기는 사실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주의 환기 차원에서 아마 좀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이제 앵커로서 항상 좀 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나쁜 건 없을까, 혹은 나쁠 때는 좀 좋은 건 없을까,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조차도 최근에는 악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럴 때 확실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말에 발표될 고용지표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와 그리고 시장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지표 발표 관련해서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CPI도 그렇고 이제 고용지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사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시장의 네. 관심도는 여전히 있지만 뭐랄까 지금은 시장의 체력이 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은 좀 많이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고용지표 같은 경우 이제 그 비농업 일자리 논팜 페이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전월 대비 한 18만 4천 명 가까이 증가할 거다. 여전히 이제 고용 자체는 지속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치가 현재 있고요. 그 뭐 7월에 이제 민간 이제 비농업 논팜 페이롤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17만 5천 명 가까이 네.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게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약 3.6%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3.6%다라고 하면 페드에서 그 실업률 타겟을 보통 4%로 두거든요. 예. 경제학에서도 보통 보는 게 4%가 완전 고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 고용 그보다 더 나은 이제 그러네요.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일각에서 지금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게 조금 전에 비관론자 이야기하는 정반대로 골디락스라는 이야기가 다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말 한 3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이제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골디락스가 현 시점에서 지금 데이터만 본다라고 하면 골디락스라고 사실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디락스, 우리가 가장 좀 뭔가 좀 용같이 생각하는 그런 뭔가 상상의 그런 동물처럼 느껴졌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는 더 안착하면서 굉장히 좀 모두가 좀 긍정적인 그런 경제 상태를 유지하는 걸 골디락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시장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최근에 매크로 변수 영향력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네.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장세가 좀 심해지는 맞습니다. 것 같은 게 실적 시즌 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지금 실적 시즌 정중앙 정도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 주에도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애플 실적을 한번 중심으로 좀 보고요. 추가로 또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 제일 올해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올 한 해만 해도 뭐 한 50%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제 실적 발표될 것들 한번 종합해 보면 실적 발표된 기업들이 한 80%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그 굉장히 높은 수치기는 한데 사실 미국 실적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맞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8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평균보다 조금 높은 그러네요. 이제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애플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오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어제도 올라서 196.45불로 마쳤는데 지금 지금 차트가 나오는데 거의 뭐 200불 코앞이죠? 네, 일직선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직선. 예. 올해만 한 5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자체는 사실 지난해보다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은 있어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판매가 조금은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 수 그렇겠죠. 있다라는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사실 뭐 그 랩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맥북. 예, 맥북 관련해서 지금 M3 네. 그 칩셋이 나오는 신모델이
이제 뭐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대기 수요가 좀 대기하고 있는 그걸 기다리는 이제, 거군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비스 분야 쪽으로는 매출이 여전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작년도보다는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그 해당 악재는 소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은 뭐 실적 발표가 뭐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실적 발표는 이미 사실 뭐 되긴 한 종목인데 메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메타하고 구글이었거든요. 그때 그쵸. 사실 왜냐하면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줄이면서 사실 이제 그 광고성 이제 매출이 많았던 그 메타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심했었어요. 근데 흔히 지금은 말하는 성장주. 맞습니다. 예. 성장주에서 심했는데 지금 사실 앞선 질문에 이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골디락스적인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광고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메타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해 주셨고요. 뭐 실적 숫자가 아마 좋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애플 실적 발표는 이번 주 메인 이벤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주목하시는 종목이 특징적으로 이미 실적을 발표한 메타 플랫폼이네요. 이게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단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네. 예, 메타를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딱 8월 1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맞게 법인장님이 나오셔서 AI가 보고 있는 8월 전략이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8월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위험도는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에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급으로 단기 채권 자금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옆에 쌓아두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쌓아두고 계신데 네. 저희 AI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3달 연속 계속 지금 시장에 거의 100% 가까이 참가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사실 주요 변수들을 이제 참고했던 변수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주식시장의 예측 변동성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과 상품 가격의 관계 그리고 장기 국채의 변동성 세 가지를 지금 주식시장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내리는 의사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변동성을 보면 빅스를 보통 많이 보시죠. 그렇죠. 빅스 예. 같은 경우가 지금 13.3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변동성이 사실 내려오게 되면 지금까지 작동을 잘했던 전략들은 작동을 안 하고 오히려 주식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작동을 잘했던 전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커버드 콜 전략들 예.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커버드 콜 전략 이제 기존 주식 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혹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전략들인데 사실 그 전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구간에서 훨씬 더 많은 배당을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전략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좀 많이 내려온 상태에는 작년 같은 배당 기대하기 좀 힘든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 오히려 복잡한 상품이 아닌 그냥 S&P 500 혹은 나스닥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국면이 지금 올해는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저희 모델에서 봤던 나머지 상품 가격,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사실 이어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오고 더 안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제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국제 유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그렇죠. 여전히 네. 비극이긴 하지만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나머지 국가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잡혀가고 있어서 예. 결국 이제 주식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골디락스적인 상황이 현재로서는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좋네요. 지금 변동성도 낮고, 맞습니다. 예, 인플레도 완화되고 있고, 네. 전쟁 리스크도 이제 시장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디락스를 조금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항상 좀 조심해야겠죠.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특정 종목에 너무 과열되는 현상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종목 장세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결국 실적이 뒷받침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그 과열은 현재 시점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는 기울여야겠지만 그치만 지금 모든 상황이 골디락스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조금은 느려도 그래도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증시를 보게 될 수 있기를 8월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